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65세 김숙자입니다. 오늘은 남편이 죽고 허름한 고시원에 버려졌던 제가 인생 역전한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의 어려웠던 순간들과 극복해가는 과정을 들으시며 여러분도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가장으로서 열심히 일했고, 저는 남편을 도우며 아이들 뒷바라지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우리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기에 아이들에게 조금 더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다는 마음에 뭐든 아끼며 살았습니다. 옷 한 벌, 외식 한 번조차 사치라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아이들만 잘 되면 그게 제 행복이라 여겼으니까요. 그렇게 아이들은 잘 커서 결혼해서 각각 가정을 꾸리면서 살게 되었죠. 남편은 회사에서 퇴직한 후 노후를 위해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젊었을 때 하던 일과는 달랐지만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참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경비 일을 시작하고 몇 달 되지 않아 남편은 새벽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던 길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평소 몸이 약한 편이 아니었기에 그 소식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큰 충격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저는 남편과 살던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20년 전 남편과 힘을 합쳐 어렵게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남편과 저의 전 재산이기도 했고요. 20평대라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우리 가족이 함께했던 추억이 가득한 소중한 공간이었죠. 몇 년 전부터 이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더 오를 거다라고 말하곤 했죠. 아파트 가격이 오르던 내리던 그런 거와 상관없이 남편과 함께했던 이 집에서 혼자 지내며 남은 여생을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영준이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영준이는 어려서부터 공부보다 실용적인 걸 더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바로 사업을 시작했고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이번엔 꼭 잘 될 거예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더 심각했는지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정말 어려워요. 사업이 망할 위기예요. 그래서 말인데요. 엄마가 집을 팔아서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어요. 그럼 나중에 내가 이 집보다 더 좋은 집 사서 엄마랑 같이 살게요. 엄마도 이제 혼자 지내는 거 힘들잖아요. 내가 다 책임질게요. 며느리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살아요. 제가 잘해드릴게요. 아들 부부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홀로 지내는 것이 너무 외롭기도 했고 무엇보다 자식이 힘들어하는데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 자식이 잘 되면 나도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 영미는 결혼 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일 때문에 바쁘다며 저와는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딸에게 연락해 이 상황을 상의해 볼까 했지만 괜히 걱정을 끼칠까 싶어 고민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어차피 아들이 나와 함께 살겠다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의 부탁대로 집을 팔아 큰 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집은 제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었지만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내놓았습니다. 제 희생이 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다면
그게 제 남은 삶의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었던 아들은 큰 돈을 손에 쥐고 난 후 저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업이 잘 되면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고시원 방 한 칸을 마련해주며 엄마, 여기서 조금만 살아봐. 내가 곧 데리러 올게. 이 말만 남기고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의 보답인가 싶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딸 영미에게 도움을 요청해 볼까 싶었지만 이미 결혼한 딸이 제 문제에 관여하기를 원하지 않을 게 뻔했습니다. 몇 번 전화했지만 항상 바쁘다며 끊어버리더군요. 결국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들도 제게서 등을 돌린 상황에서 이 세상에 제 편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버리고 간 고시원은 낡고 허름한 오래된 고시원이었습니다. 방 한 칸에 간신히 침대 하나 들어갈 공간뿐이었고 부엌과 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이었죠. 방에 들어서니 축축한 곰팡이 냄새와 차가운 공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잠깐만 견디면 곧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의 연락은 뜸해졌고 결국에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아들이 떠난 뒤 생활비마저 남아있지 않다는 현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온 제가 세상에 나가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먹고 살려면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용기를 내어 동네 마트나 작은 가게에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든 제가 들어갈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나이가 좀 많으시네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구하기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이미 사람 구했습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 나이가 이렇게나 걸림돌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저는 고시원 근처 인력소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건물 청소 일을 소개받았습니다. 아주머니, 경험도 없으시다면서요? 이 일은 좀 힘드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뭐든 할게요. 그렇게 시작된 건물 청소 일은 제게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나가서 온종일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치우고 먼지를 털었습니다. 평생 해보지 않았던 육체 노동이었기에 몸이 버티지 못할 만큼 힘들었습니다. 특히나 평소 몸이 약했던 저는 조금만 움직여도 허리가 쑤시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어느 날은 계단을 청소하다가 무릎이 꺾여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아픈 무릎을 부여잡고도 그저 다음번엔 조심해야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였기에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버티며 일을 하던 어느 날 일이 끝날 무렵 저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조금 쉬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바닥에 쪼그려 앉았는데 점점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희미하게 들리는 목소리와 함께 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을 떠보니 한 젊은 여자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병원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차로 데려다 줄게요.
저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제가 좀 쉬면 나아질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집스럽게 제 손을 잡고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검사 결과를 들은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양 상태도 심각하고 과로로 인해 몸이 버티지 못한 겁니다. 이 상태로 일을 계속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 처지가 이렇게까지 비참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치료를 마칠 때까지 저를 곁에서 지켜주었습니다. 병원을 나설 때도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라며 끝까지 배려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차 안에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연락할 자식들은 없으신가요? 자식들에 대해 물어보길래 저는 그동안 저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담담히 말했습니다. 고시원에서 혼자 지내고 청소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는 말을 들은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고시원 앞까지 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서 지내시는 게 맞아요? 너무 열악해 보이는데요. 그녀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사정이 이래서요. 잠깐 견디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더 힘들어지네요. 그녀는 한참을 생각하는 듯 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제 이름은 신은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바쁜 일 때문에 집을 자주 비워요. 그래서 저 대신 저희 집 살림을 도와주실 가사도우미를 지금 구하고 있어요. 아주머니께서 저희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해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하시는 일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편히 지내시면서 조금씩 회복하세요. 처음엔 그 제안이 너무 황당하게 들려서 믿기 어려웠습니다. 낯선 사람이 갑자기 이런 호의를 베푼다는 게 가능할까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과 따뜻한 태도는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제안을 진지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으로 오셔서 가사 일을 도와주시면 일도 너무 힘들지 않고 이렇게 불편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어르신의 요리 솜씨를 봤던 것도 아니고 특별히 알고 지낸 것도 아니지만 어쩐지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날 밤 고시원의 작은 방에 홀로 앉아 그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나를 이렇게 걱정해주고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왜 도우려고 할까? 그 호의를 받아도 되는 걸까? 그러나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가사 일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기뻐하며 곧바로 제 짐을 가지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고시원에서 짐이라고 해봤자 낡은 가방 하나와 몇 가지 옷가지가 전부였습니다. 그녀가 고급스러운 차를 타고 저를 데리러 왔을 때 저는 괜히 주눅이 들어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녀의 집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넓고 깨끗했습니다. 거실은 햇살이 가득 들었고 주방은 반짝반짝 빛나는 도구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한눈에도 여기가 제가 살던 고시원과는 다른 세계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편히 생각하세요. 이곳은 이제 아주머니의 집이기도 해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제 방을 안내했습니다. 제가 쉴 수 있는 작은 방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푹신한 침대와 옷장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대접은 평생 처음이었기에 감격스러우면서도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그녀의 요구는 간단했습니다. 집안 청소와 가벼운 요리를 준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을 시작하며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요리를 해봤습니다. 젊은 시절 가족들을 위해 준비했던 밥상이 생각나 눈물이 날 뻔했지만 꾹 참으며 그녀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맛있네요. 이렇게 요리를 잘하셨던 거예요? 그녀는 감탄하며 연신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매일 하던 건데요.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요리는 어디서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녀는 제 음식을 먹고 나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후로도 식사 시간마다 요리에 대해 물었고, 재료를 어떻게 쓰는지, 어떤 비법이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단순한 관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태도는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어느 날, 은정 씨가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식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신제품 개발이 잘 안 돼서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주머니의 요리를 먹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혹시 제가 아주머니의 요리 비법으로 신제품을 만들어도 될까요? 물론 정당한 대가는 드릴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만든 음식이 어떻게 회사의 신제품이 될 수 있을까 싶어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고 저를 설득하기 위해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주머니의 요리에는 정성이 담겨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이런 음식을 먹을 기회가 거의 없어요. 분명히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거예요. 결국 저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제가 가진 조리법과 비법을 하나씩 전수하며 그녀와 함께 제품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은정 씨와 함께하는 시간은 즐겁고 보람찼습니다. 그녀는 제가 가진 요리 비법을 단순히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심과 이야기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첫 제품은 은정 씨의 회사에서 출시되었고 놀랍게도 대박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집밥처럼 따뜻하고 정성 가득한 맛이라며 열광했습니다. 저 역시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만을 위해 살아온 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은정 씨의 회사에서 일하면서 점점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발한 요리 레시피로 첫 번째 신제품이 대박을 치자 제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제품이 출시된 지 한 달 만에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신은정 씨의 회사는 단기간에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 모든 게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은정 씨는 저를 볼 때마다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쑥스럽게 웃으며 아유, 다 대표님이 잘해주신 덕분이에요 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이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회사는 제 요리 비법을 기반으로 한 제품 라인을 확장하기 시작했고 저는 단순한 조리법 제공자가 아니라 회사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은정 씨는 저를 제품 개발팀의 고문으로 임명하며 회사에서도 대우를 해주었고 제 이름을 건 브랜드까지 생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고시원에 버려지고 일을 하다 쓰러져 생명의 위기를 느꼈던 제가 이제는 회사의 핵심 인물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 과거의 그림자도 다시 드리워졌습니다. 어느 날 제 아들 영준이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업이 또다시 어려워져 며느리와 이혼하고 모든 걸 잃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만나자 했고 아들은 초췌한 모습으로 회사 로비까지 찾아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좀 도와줘. 이번엔 진짜로 마지막이야. 아들의 말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이번엔 제 가슴 속에서 전과는 다른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과거에 아들을 돕기 위해 모든 걸 내주었던 제가 아들의 배신으로 고시원에서 비참하게 살아야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영준아, 내가 지난번에 한 말 기억하니? 엄마를 데리고 살겠다고 약속했었잖아. 그런데 내가 그 약속을 어떻게 깼는지 알아? 엄마, 미안해. 그땐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이번엔 진짜야. 엄마가 날 도와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엔 절박함이 가득했지만 그간 제가 겪었던 고통과 배신의 기억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제 내가 스스로 일어설 방법을 찾아야 할 거야. 엄마는 더 이상 내가 하는 말만 믿고 희생할 수 없어. 아들은 처음엔 화를 내다가 이내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떠났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 한편이 아렸지만 제게는 이제 다시는 뒤돌아가지 않을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한편 제 딸 영미에게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던 영미는 결국 이혼하게 되었고 그 후로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힘들어.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이렇게 힘들 때 나 몰라라 한 거 미안해. 나도 엄마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딸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딸아이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영미야, 다시 시작하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엄마도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배웠잖니. 내가 원한다면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게. 저는 영미를 다시 품었고 딸은 저와 함께 살며 새로운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영미는 제가 은정 씨와 함께 일하며 배운 것들을 하나하나 익히며 자신감을 찾아갔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은정 씨와의 관계에서도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항상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제가 그녀에게 진 빚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왜 저 같은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셨어요? 사실 지금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처음 아주머니를 봤을 때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저희 어머니도 평생을 저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정작 저는 어머니를 외롭게 두고 제 삶만 바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아주머니를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했던 고생이 생각났어요. 어쩌면 아주머니를 도운 건 제가 어머니께 하지 못했던 걸 대신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둘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후로도 저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은정 씨와 함께 성장해 나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김숙자가 아니었습니다. 홀로 외로움과 고통 속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자신감과 새로운 목표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사람의 작은 배려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회사에서 고문 이상의 역할을 하며 신은정 대표와 함께 사업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저는 인생 역전한 어머니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저를 롤모델로 삼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 속에서도 제 마음 한편에는 자식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아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들 영준이와의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사업 실패 이후 그는 점점 더 위축된 모습으로 지내며 제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준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예전처럼 부탁하거나 무언가를 요구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초췌한 모습이긴 했지만 영준이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후회의 기색이 보였습니다. 엄마, 저 정말 미안해요. 예전에 제가 엄마를 어떻게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요. 그땐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저 제 욕심만 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들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그때 나한테 해주신 희생을 제가 이렇게 배신했던 걸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들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던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준아,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이제 알겠다. 엄마도 내가 이런 모습으로 찾아와 줄 줄은 몰랐어. 다만 앞으로는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그날 이후로 영준이는 정말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헛된 한방을 노리는 사업이나 모험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 땀 흘려번 돈으로 새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택배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엄마, 처음엔 몸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런데 땀 흘려번 돈으로 밥 한 끼를 사 먹을 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쉽게 살려고 했는지 알게 됐어요. 영준이는 택배 일을 하며 조금씩 돈을 모았고 틈틈이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도 했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몸을 움직이며 돈을 모았고 영준이는 점차 자신의 노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엄마, 비록 지금은 몸으로 벌지만 언젠가는 제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더 이상 헛된 꿈은 꾸지 않을 거예요. 영준이의 말에 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준아, 엄마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모습이 제일 자랑스러워. 내가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엄마는 그게 제일 행복해. 영준은 자신의 돈으로 작은 월세방을 얻어 자립하기 시작했고 틈틈이 직업 훈련을 받으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딸 영미와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영미는 제 곁에서 회사 업무를 배우면서도 스스로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늦게나마 엄마랑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어릴 때 엄마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 고생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영미의 말에 저는 딸을 꼭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영미야, 엄마는 내가 이렇게라도 돌아와줘서 너무 고맙다. 우리 이제 서로 도우며 살아가자. 가족들이 점점 화합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은정 씨와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저를 불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아주머니 덕분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성장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 이름만 걸고 가는 게 아니라 아주머니의 이름도 함께하는 브랜드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김숙자 어머니의 정성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출범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 제안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은정 씨의 진심 어린 제안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이름을 딴 브랜드가 출시되었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품들은 정성과 따뜻함이 담긴 요리라는 평가를 받으며 시장에서 데이트를 쳤습니다. 어느새 저는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위치에 오르게 되었고 이전의 고시원 생활은 이제 아득한 과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이름을 내건 브랜드는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은정 씨와 함께 만든 제품들은 단순한 상품을 넘어 저의 이야기가 담긴 특별한 의미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회사의 성공을 보며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 속에서도 한 가지 놓치지 않으려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들과의 관계였습니다. 브랜드가 자리를 잡고 안정기에 접어들자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며 아들과 딸과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 영준이가 저를 찾아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요즘은 돈이 좀 모였어요. 전에는 한 번에 큰 돈을 벌려고만 했는데 이제는 하루하루 모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영준이는 그동안 번 돈으로 작은 카페를 창업하고 싶다는 꿈을 말했습니다. 아들은 이제 그 카페를 운영하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정말로 제 힘으로 시작해 보려고요. 그동안 엄마께 너무 큰 짐을 지웠는데 이제는 제가 엄마를 기쁘게 해드릴 차례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한때 제 가슴에 큰 상처를 남겼던 아들이 이제는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 것을 보니 그 모든 아픔이 보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준아, 엄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얼마 뒤 아들은 자신이 직접 번 돈으로 소박한 카페를 열었습니다. 오픈 첫날 저는 딸과 함께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정성스럽게 준비된 메뉴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아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딸 영미는 회사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도와 회사 일을 배우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제품 기획과 마케팅을 책임지는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 이름을 걸고 만든 이 브랜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엄마가 전해준 따뜻함과 정성을 더 널리 퍼뜨리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아요. 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는 브랜드가 성장하며 잃어버릴 수 있는 소중한 가치를 딸이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에 무척 고마웠습니다. 영미야, 엄마가 너랑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 내가 있어서 엄마는 이제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어. 우리는 함께 새로운 제품 아이디어를 구상하며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딸은 제가 과거에 해왔던 요리법뿐 아니라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브랜드의 매력을 한층 높이는데 기여했습니다. 은정 씨와의 관계도 변함없이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제게 다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아주머니, 이제는 저희가 함께 만든 브랜드를 더 큰 무대로 올려놓고 싶어요. 해외로도 진출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아주머니의 요리를 알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 제안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해외 진출이라니 제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대표님, 제가 과연 그 정도로 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그동안의 성공이 이미 증명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주머니의 요리를 사랑하는 이유는 단순한 맛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이야기에 공감하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확신에 힘입어 우리는 해외 진출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따뜻한 집밥 문화를 알리고자 했던 우리의 노력은 결국 결실을 맺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고, 저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음식 문화와 제 이야기를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제 제 삶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안정된 위치에 서게 되었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과거의 고시원에서 쓰러져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시절을 떠올리며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운영되는 재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어느 날 재단 행사에서 한 노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김숙자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었어요. 그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나 행복한 일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지 않습니다. 그 모든 아픔은 지금의 저를 만든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누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곁에 있는 가족들, 저를 도와준 은정 씨, 그리고 제 자신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저에게 일어났던 이 일들은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힘들 때가 있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 희망이 여러분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 줄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가족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걸으며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삶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